자, 그에 앞서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정상 상태라는 게 나오죠. 정상 상태. 뭐냐면은 뭐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물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 이 물질 수지에서는 뭐가 안 변해야 되냐면 이제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 요걸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뭐다? 밀도 변화가 0인 걸 우리가 정상 상태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축정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똑같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풀 수 있고. 자, 비정상 상태는 unsteady state라고 그러죠. 요거는 유입량과 배출량이 다를 경우. 요거는 그냥 물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라운드 t가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요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거는 다음에 회분식 공정인데, 회분식은 한 방에 자 모아서 여기서 다 처리하고 생성량 빼내는 거예요. 이게 요거요. 요걸 우리가 회분식이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 관형 반응기라든지 혹은 CSTR을 놓고 계속 원료를 넣어주면서 반응시켜서 생성물 뽑아내는 거, 요거를 연속식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뭐 CSTR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원료 투입하고 제품 생성량 얻어내죠. 자, 그래서 원료를 계속 반응기 내에 투입했다가 또 동시 제품이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공정이 있죠. 자, 물질 수지의 계산해서 보게 되면 방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림을 좀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계산 기준 세우는 거, 요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통 이제 요런 사각형 박스 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요렇게 되는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그렇게 문제를 풀어라 하는 얘기죠. 자,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의 흐름이 나오는데, 향유, 카운터 커런트, 카운터 플로우라고도 하고 카운터 커런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그쵸? 열전달. 열전달에서 향유 흐름을 통한 열교환 할 때, 열교환기에서 많이 이용되죠. 이때는 대수평균 온도차죠. 대수평균 온도차. 델타 T, LM 해서 요렇게 주어지는 거. 대수평균 온도를 쓰고. 병류라고 하는 건 이제 패럴렐 커런트, 패럴렐 플로우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데, 열 교환량이 적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잘 안 써요. 그 특별한 경우가 그 밑에 나와 있죠. 열 교환기에서 병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차가운 유체의 최대 허용 온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즉 찬 유체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유체에 큰 온도차를 줘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장치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바이패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이 나오죠. 자, 바이패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이패스는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써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거 언제 많이 쓰냐? 실제 이제 화학 공장에서 보게 되면, 자, 배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배관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 부위에서 중요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쉽게 망가져, 혹은 부식이 좀 심하게 일어나.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문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올스톱 되죠. 올스톱 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보통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해 놓습니다. 즉 여기를 어떻게 돼? 여기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으로 보내고 여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바이패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듯이 뭐냐면, 처리량이 많거나 긴급 보수는 부품의 교체 작업을 할 때 이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패스 보게 되면은, 바이패스는 요쪽에서 물질 수지 볼 때 뭐냐면, 여기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거는 항상 똑같죠. 인과 아웃은 똑같지. 똑같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물질에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합쳐지죠.
그래서 혼합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항상 같으니까 요 점으로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나가는 거에 요 두 가지니까 합이 같아야 되죠. 거기에 요거를 만약에 1이라고 그러고 요거 2, 그 다음에 요거 3이라고 하면 1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2 더하기 3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게 4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게 5라고 했을 때 요 점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4하고 뭐가 들어와? 3이 들어오죠? 따라서 5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된다? 3 더하기 4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각 과정에서 물질 수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문제, 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해결을 하죠. 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예제에 나와 있는데, 자, 소금이 500ppm 들어있는 자 자, 500ppm이죠. 500ppm인데 이쪽으로 어떻게 돼? 물 50ppm으로 빼고 싶어. 근데 여기 증발기가 있어요. 증발기가 있고 이쪽으로 소금을 빼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분류를 시키고 싶은 거죠. 요렇게 분류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 여기서 소금이 빠져나오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놈들은 누구만 나와? 순수한 물만 나오게 되겠죠. 순수한 물만 나오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 얘를 해서 농도를 어떻게 돼? 얘의 농도를 물켜준다 이거죠. 이때 얼마나 들어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기준을 이때 계산 기준 잡아야 되는데 1kg의 뭘로? 해수로 한번 잡아봅시다. 1kg 해수. 자, 이때 분류되는 물질의 비율이 이렇게 Y라고 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비율 어떻게 돼요? 1-Y가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1-Y가 쭉 가는데 이쪽으로는 소금이 있어 없어? 이쪽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B점에서 여기서 요 B점에서의 물질 수지를 보게 되면, 소금의 물질 수지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뭐 Y만큼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쵸?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00Y는 1-Y 곱하기 0이죠. 순수한 물이니까 요게 여기다가 더해줘야지. 자, 요렇게 해주니까 얼마 나오냐면 50 곱하기 어떻게 돼? 1만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Y를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순환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순환은 그 증류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환류하죠, 환류. 그 다음에 순환 반응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다시 돌리죠. 순환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농축이죠, 농축. 반응물의 이제 그 생성되는 제품의 농도를 어떻게 돼? 높이는 거. 요게 이제 그 순환의 목적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가는 제품을 어떻게 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이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 그 2라고 하는 게 있고 3이라고 하는 게 있고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3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요 점에서의 물질 수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순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